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년도 1회차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20문제 복원된 걸 지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그 화면에 떠 있는 복원 내용은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로부터 제가 다수의 제보를 받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실제 그 시험 문제 자체가 원래 비공개죠. 비공개다 보니까 기억의 어떤 착각으로 인해서 뭔가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 형태가. 어쨌든 본질은 이런 문제가 다음 시험에도 나올 수 있으니 다음 회차 시험 준비를 위한 참고 자료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DDL에 해당하는 명령어 고르기. 자, 우리가 SQL문을 항상 떠들면, 이거는 진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이 명령어가 이 명령어다라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DDL이 뭐고, DML이 뭐고, DCL이 뭐다. 다 알아야 되죠? 당연한 얘기죠. 자, DDL. 자, SQL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DDL, DML, DCL. 자, DDL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Define이에요. Define. Definition이라고도 보통 하는데, Define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정의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정의. 자, 그 다음에 Manipulation. Manipulation. 조작입니다. 조작. 그러니까 가운데 글자 단어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Control. 제어입니다, 제어. 자,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종류가 존재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정답으로 요구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DDL은 어떤 거냐? 자, 볼게요. Create. 말 그대로 표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표를 만든다. 표를 만든다. 일명 우리가 테이블 생성이라고 원래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냥 저는 좀 의미를 담아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를 만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엘터가 있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표를 수정한다. 자, 그 다음에 수정도 했으면 지울 수도 있어야겠죠. 당연하죠. 드랍이죠. 드랍. 표를 지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트렁케이트라고 해가지고 네, 트렁케이트. 굳이 좀 지적하자면 표에 레코드를 잘라낸다. 원래 절삭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게 트렁크거든요. 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레코드를 잘라낸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DML은 또 뭐가 있습니까? 우선은 당연히 검색이 돼야겠죠. 셀렉트. 검색 당연히 해야지. 자료가 수백만 개, 수천만 개가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현실에서도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행정복지센터라고 그러지. 행정복지센터 가서 딱 주민등록증 딱 보여주면은 담당 공무원이 주민번호 입력해가지고 정보조회 딱 하죠. 그런 게 검색이죠. 자, 그다음에 검색했으면 또 뭐 넣어야 돼요? 입력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입력, 레코드 입력. 당연한 의미입니다. 또 데이터 입력이라고 해도 돼요. 데이터 입력도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도 했으면 또 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수정할 수 있어야 되죠. 업데이트. 데이터 수정. 자, 그 다음에 이거 뭐가 있어야 돼요? 지울 수도 있어야 되죠. 델리트. 데이터 삭제. 이런 게 가능해야죠. 자, 그 다음 또 가능한 게 뭐가 있나요? 이 4개, 대표적인 4개. 여기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DCL. 제어 파트죠? 제어니까 뭐가 돼요? 여기 이제 뭐 그런 게 들어갑니다. 그랜트. 이거는 권한을 부여한다. 계정 권한 부여.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리보크. 개념 권한 회수입니다. 도로 되돌려받는 거죠. 리보크. 자, 다음 커밋이라고 있습니다. 커밋. 말 그대로 SQL 작업을 다 완료했다라는 완료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일명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저장하기. 굳이
엑셀 관점이나 프로그램 관점 보면 저장하기 완료됐다 이런 뜻이죠. 파일로 저장하겠다. 네, 그 다음에 롤백이라는 게 뭔가요? 얘는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죠. 보통 우리가 컨트롤 Z라는 걸 많이 사용하죠. 되돌리기 해가지고.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서 복귀시키는 게 롤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어가 있다라는 거를 최소한 여기 있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SQL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 이게 자동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정말 반복해서 여러분들 단어 학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문제는 여기서 요구하는대로 보기에서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뭐겠어요? 그렇죠. 크리에이트가 정답이죠. 크리에이트가 정답이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분석 끝났습니다. 자, 한 테이블의 필드 중 다른 테이블의 행을 식별할 수 있는 키. 그래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 키 필드를 참조하는 데이터의 참조 무결성. 그래서 레퍼런셜 인테그리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키가 뭐냐. 이걸 정답으로 요구하는 문제가 나왔대요. 그래서 정답은 외래키라고 합니다. 외래키. 우리가 이제 그 외래키라는 개념이 이게 지금 문장으로 이게 해석이 돼서 그런 거지 사실 좀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서 일단 외래키라는 그 단어의 영어 단어로 혹시 적으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foreign key라고 해서 이게 외래키입니다. 여러분들 외국인을 뭐라고 해요? 외국을 foreign이라고 그러죠. foreign. 맞죠? 대한민국 국가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을 외국인이라 부르죠. 맞죠? 근데 일본 사람 국가, 일본인들이 사는 일본 국가 입장에서 외국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한국이나 중국, 뭐 다른 여타 나라가 되겠죠. 이런 게 보통 우리가 외래, 외국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외래어라는 단어도 우리가 영어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하여튼 외래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래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예를 들면 테이블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테이블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 외래키라는 것은 처음에 테이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테이블이 있어요. 아니면 그래 뭐라고 하지? 일명 주민등록 시스템. 당연히 우리가 이용하는 관공서의 경찰서나 또는 그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당연히 주민등록 시스템에 대한 명단을 가지고 있겠죠. 예. 맞죠? 그러니까 민증이나 신분증 제시하면은 바로 뭐 민원증명 발급이나 이런 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복지 시스템 같은 거 신청할 수 있고. 그런 게 가능한 게 이 DB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민등록 시스템 DB를. 자, 그럼 주민등록 명단을 봤을 때 여기 관공서 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기본 키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본 키 역할을 하는 필드가 바로 주민등록 번호가 됩니다. 뭔가 우리한테 DB 구성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름, 그 다음 여기 뭐 주민등록번호, 뭐 여러 가지 뭐 나열되겠죠. 몇 가지만 적자면 뭐 이제 그렇게 나열되겠죠. 자, 여기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뭐 굳이 뭐 하냐면 나이, 그 다음 차량 번호, 그 다음 뭐 거주지 주소,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네,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어떤 DB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열되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키를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예요? 얘가 되는 거죠, 기본키. 예, 기본키를 이걸로 보통 이제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실원조회 같은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핵심 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주민등록번호 명단에서는 기본키가 주민등록번호인데,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명단에서 들어가서 이 사람의 신원조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다른 테이블이 또 하나 있다고 해보죠. 신원조회를 통해서 연결되는 예를 들어서 뭐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뭐 어떤 거로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
뭐 예를 들어서 차량 정보 조회 테이블. 그러니까 경찰서나 이런 데에서도 관공서 중에 경찰서에서는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차량 정보 조회 같은 거 하죠. 뭐 수사 자료 참고용으로 뭐 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누가 뺑소니를 했다. 그 뺑소니 차량 번호가 몇 번인지를 나중에 신원조회 같은 거를 할 거 아닙니까? 차종이 뭐고 이 차에 달렸던 차량 번호가 몇 번이고 어느 지역에서 무슨 구간에서 CCTV에 뭐 녹화 자료가 나와 있고 뭔가 이런 걸 막 경찰관들이 수사 자료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테이블에서 자, 뭐 이런 게 필드가 나열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이름, 차량 번호,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저 연락처, 뭐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지. 등등등.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의 신원조회를 주민등록번호로 해가지고 이 사람의 그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차량번호인데 이 차량정보 조회 테이블로 또 들어가서 진입했더니 차량번호가 여기가 기본키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이 차량번호는 여기 테이블하고 봤을 때 어떤 관계인 거예요? 이게 외래키 관계인 거예요. 이런 게 외래키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량 정보 조회 테이블에서는 이게 또 기본키 역할을 이 차량 번호가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외부, 이 주민등록 명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차량 번호가 바깥에 있는 어떤 다른 테이블의, 외부 테이블의 기본키 역할을 한다. 이런 게 바로 외래키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걸 지금 문장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네. 이해되셨나요? 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외래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트워크 상에 다른 컴퓨터에 로그인하거나 원격 시스템에서 명령을 실행하고 다른 시스템으로 파일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응용 프로그램 또는 그 프로토콜을 말한다. 네트워크 프로토콜 중 하나로 컴퓨터와 컴퓨터가 인터넷과 같은 퍼블릭 네트워크, 공개형 네트워크죠. 네, 공개망을 통해서 서로 통신을 할 때 보안적으로 안전하게 통신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다. 포트 번호는 22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포트 번호를 언급을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네, 여러분들 포트 번호 22번만 검색해도 나오는 프로토콜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Secure Shell. 저는 이거 보통 Secure Shell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SSH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랑 연관이 있는 게 그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격이라는 말을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원격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 보통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텔레? 네, 원격 접속?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나중에. 네, 그러니까 뭔가 텔레 기반에서 뭔가 쓰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이걸 이제 다른 시스템으로 파일을 복사하는 것도 가능하고 컴퓨터와 컴퓨터가 서로 공개된 망을 통해서 통신을 할 때 보안적으로 안전한 조치를 해준다. 보호 조치를 해주는 게 뭐다? 바로 SSH가 된다. 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네, 자주 언급이 됩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제. 알고리즘 문제가 한 문제 나왔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가장 좋은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나 개발 툴 같은 거를 띄워가지고 코드 작성을 해보고 실제 디버깅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단골 멘트인데 알고리즘은 반드시 디버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뭘 하면 안 된다? 암사는 미친 짓이다. 정신 나간 짓이다. 제가 좀 세게 얘기하죠? 근데 진짜예요. 여러분들 정보 처리 자격증 합격하시려면은 다 일일이 디버깅 하셔야 돼. 분석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글자가 안 쳐져? 아시겠죠? 분석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저는 앞전에 프로젝트 만들었던 게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용했던 프로젝트를 열도록 하죠. 샘플 그래서 자, 이렇게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코드 작성을 하나씩 해서 분석을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자, 메인 함수 안쪽부터 보면 됩니다. 네. 자, int를 i로 설정했고, cnt라는 변수를 0으로 초기 값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오케이. 여기 처음에 이렇게 잡았죠. 자, 변수 선언을 한 겁니다. 변수 선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요? 처리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반복문이 등장을 했어요. 반복문이 등장을 했는데, 보니까 i를 초기 값을 여기서 설정을 했죠. 뭐 물론 여기서 설정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은 여기가 빠지는데, 네, 이렇게 이런 구조로 갈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그래도 편의상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i를 1로 출발해서 100 이하까지 반복을 해라 이 뜻입니다. 네, 그래서 1부터 100까지 반복을 해라 이 뜻이죠. 네, 근데 매 사이클마다 1씩 증가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반복문 안쪽으로 진입을 해서 블록 괄호가 생기겠죠. 자, 그럼 여기 안에서 조건문이 또 등장을 했어요. 반복을 하려고 봤더니 조건문이 등장을 했어요. 자, 이거를 이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i를 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하는 겁니다. 네, 나머지 값을 구하는 거예요. i%3이라는 게. 그래서 나머지 값을 구하는데 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 0과 같으냐 0과 일치하냐 이게 일단 첫 번째. 그리고 AND죠. AND 이면서요. 이면서 일치하면서. 예. 제가 왜 이걸 문장으로 이렇게 적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저기 나중에 컴퓨터 활용 능력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문장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이 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단어를 잘 읽어봐야 되는데 단어 분석을 못하면은 커바이 시험 합격을 못해요. 어떤 IT 자격증은 다 그러긴 하는데 그래서 혹시나 제가 설명을 좀 글자로 나열하는 겁니다. 일치하면서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i를 7로 나눈 나머지 값이 0과 같으냐 이렇게 비교를 물어보는 겁니다. 굳이 이제 문장으로 해설하자면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비교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둘 다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이거 꼭 알고 계세요? 둘 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AND 기호예요. AND 기호. 만약에 이게 OR 기호였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은 이게 AND고요. 이게 AND예요. 그 다음에 버티칼 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세로 막대거든요. 얘가 OR예요. 이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이거 필수입니다. 필수. 자, 그래서 이렇게 등장을 했다. 그러면 알고리즘상 이제 봤더니 당연히 이건 나중에 이제 나머지 구하는 값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조건이 성립을 하면 어떤 실행을 하겠다? 조건 성립을 하면 여기 있는 두 문장을 실행하겠다 이거죠. 네, 뭐 개수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출력도 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케이, 이 알고리즘을 한번 지금부터 실행을 시켜서 정말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결과를 확인을 해보죠. 자, 일단 실행해서 결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나오죠? 네, 여기 나오죠? 1 곱하기 21 곱하기 2 곱하기 42 곱하기 3 곱하기 63 곱하기 4 곱하기 84 곱하기까지. 곱하기 마지막에 찍어줘야 돼요. 왜냐면 실제로 여기 이걸로 끝나거든요. 출력이. 자, 그러면 한번 디버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장 중요한 건 디버깅하는 습관입니다. 실행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결과가 정말로 맞는지 내가 한번 일일이 수작업으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디버깅하는 습관을 잘 들인 나라가 인도의 뭐 무슨 대학교가 실제로 이렇게 디버깅 작업을 실제로 해본다고 한다는데, 그래서 문제 푸는데 세월아 내월아 걸린다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예, 우리나라 정서상 빨리빨리 문화가 이제 막 정착해 있다 보니까 막 귀찮다고 넘어가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 때만큼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분석하셔야 돼요.
자, 일단 볼게요. I 변수 선언했습니다. 그럼 여기다 I 적으면 돼요. 여러분 시험장에 저기 연습란 있잖아요. 연습란. 시험지경 답안지에 연습란에 반드시 적어서 디버깅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를 지금 가정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값은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 CNT가 있어요. CNT. 아, 이거 계속 또 바뀌네. 짜증나네. 자, 이거 좀 옵션 좀 맞추겠습니다. 항상 그래요. 아, 뭘 하려고 그러면은, 자꾸 뭐가 보안 기능이 자꾸 걸리고 그래. 언어 설정. 어디 갔나? 언어 설정, 여기죠. 언어 설정. 언어 규정. 자동 고침 옵션. 한정 자동 고침 해제하고. 자, CNT. 네, CNT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반복문 진입하겠죠. 자, 그래서 I를 몇으로 했습니까? 처음에 1이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이제 출발하겠죠. CNT는 또 0이고. 자, 그러면은, I를 처음에 1번 사이클 한번 돌아야 돼요. 안쪽으로 진입합니다. 조건문을 만났어요. 아, 조건문을 만났어요. 자,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함수를 또 계산해야 되는 거죠. I, %3. 는, 네, 얼마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I, %3. 자, 그럼 여기다가 뭐 결과 굳이 적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결과 여기다 적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I는 현재 얼마예요? 1이죠, 당연히. 자, 그럼 모드 함수를 쓸 수 있겠네요. 우리가 저 엑셀에서도 나머지 구하는 게 모드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C 언어에서는 퍼센트 기호지만은 엑셀이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그 순서가 예전에 배우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나머지 구하는 그 단어가 모드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MOD. MOD 함수 열어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뭐 했습니까? 1이었죠. 1이에요, 1. 아, 여기 있는 자리, 여기 1. 그 얘로 해야지, 정확히는. 아, 이거로 갈까요? 여기로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1에다가 3을 나누면 나머지죠. 자, 여기를 제가 1로 바꿀게요. 1 나누기 3을 한 나머지 값이 얼마예요? 그렇죠. 1이 나오는 거죠. 아, 그럼 나머지가 1이니까 0하고 다르죠? 그러면 얘는 이제 뒤에 거 볼 필요 있어요? 안 봐도 돼요. 어차피 여기가 틀렸으면 그냥 틀린 거야. 왜? 여러분들 저 불대수 개념을 필기에서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진리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엔드 게이트 배웠죠? 엔드 게이트. 엔드 게이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조건문이. 그래서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입력할 수 있는 신호가 뭐가 있어요? 0, 0. 그 다음 0, 1, 1, 0, 1, 1. 맞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0이 우리가 말하는 틀렸다라는 개념이고, false. 틀렸다. 예. 틀렸다. 조건이 틀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1이 뭐예요? 1이. true예요, true. 조건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비교식 형태로 쓰다 보니까 그 비교가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게 0과 1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당연히 출력이 나오겠죠. 자, 출력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알 수 있지. 자, 여기 0 곱하기 0. 논리 곱이니까 곱하기랑 똑같죠? 0이죠. 0이죠. 0이죠? 1이죠. 둘 다 조건이 맞아야지만 얘가 이게 실행이 된다고. true로 빠진다고. 나머지 다 false인 거예요. 다. 0이 하나라도 껴있으면 무조건 false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규칙에 의해서 조건이 안 맞잖아요. 맞죠? 조건이 틀려요, 지금. 0이 아닌 거예요. 그럼 뒤에 거 볼 필요도 없어. 틀렸으면 그냥 얘는 실행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사이클 돌아야 되겠죠? 자, 이제 반복문 어떻게 됩니까? i가 2로 증가합니다. 2로 증가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현재 i 값 비교해야겠죠. 100보다는 작죠. 맞죠? 100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이 범위에 속하면은
또 안쪽으로 또 진입할 수 있겠죠. 예, 반복문 안쪽으로 진입합니다. if 함수 만났어요. 자, if 함수 만났더니 또 비교해야겠죠. 이번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i값 2를 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 얼마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를 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은 2가 나오는 거죠. 아, 나머지가 2가 나왔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0이 아닌 거죠. 그럼 또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if 함수 실행 안 합니다. 다시 또 다음 사이클 놀아야 돼요. 자, 올라갑니다. 반복문 폼은 또 i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이번에는 3이 됩니다. 그럼 역시 100보단 작죠.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또 조건은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이번에 3이죠. 3 나누기 3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0이죠. 그럼 이번에 조건이 맞네? 그럼 그 다음 조건을 따져야겠죠? 그죠. 그 다음 조건 따져야지. 엔드니까. 그러니까 여기 또 i가 얼마예요? 지금 3이잖아, 3. 자, 3에다가 나누기를 해서 나머지 값을 구할 건데 뭐를 나눌 거예요? 7을 나누라 그랬어요. 7을 나누라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또 이제 나머지 구해야지. 그러면. 자, 3을 7로 나눈 나머지 값. 자,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오죠. 근데 이건 또 0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조건이 틀렸죠. 그러면 얘는 결국 또 실행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또 반복문으로 또 나가겠죠. 반복문으로 또 올라갑니다. i가 또 증가합니다. 이제 또 4가 됐습니다. 역시 100보다 작아요. 자, 그러면 또 밑으로 내려가겠죠. 예, 조건 맞으니까. 그럼 여기 4 나누기 3 하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1이죠. 자, 여기도 여기 벌써 또 다르죠? 다르잖아. 그 끝난 거야. 그 뒤에 거 뭐 실행도 안 해, 이거. 넘어가요. 자, 다음에 또 올라갑니다. i가 하나 증가합니다. 이번엔 5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 또 안으로 들어가겠죠. 5 나누기 3 했어요. 안 맞아요. 에이씨, 그럼 넘어가. 그냥, 또 넘어가는 거야, 그냥.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또 올라가야겠죠. 다시 또 i가 하나 증가합니다. 6이 됐어요. 자, 그럼 100보다 작죠? 오케이. 자, 그러면 또, 6 나누기 3을 하는 나머지 값이 0이에요. 첫 번째 조건 맞았어요. 자, 밑에 그럼 다음 조건도 봐야겠죠? 그럼 6 나누기 7을 했어요. 에이, 나머지 값이 0이 아니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다 또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i가 하나 증가합니다. 7이에요. 자, 그럼 또 100보다 작으니까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조건만 만나서 7 나누기 3 나머지 값이 1이에요. 에이, 이건 또 아니네. 예, 오케이. 자, 또 넘어갑니다. 예,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8. 자, 그럼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8 나누기 3 또 해야겠죠? 그냥 아니잖아요? 또 넘어가요. 자, i 또 하나 증가합니다. 9. 자, 그럼 이번에는 9 나누기 3.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9 나누기 3 해야겠지. 여기 어떻게 돼요? 아니죠? 에이, 조건 틀렸네. 에이, 실행 안 하네. 자, 올라갑니다. 이번엔 10이 됩니다. i가 10. 10 나누기 3 한 나머지 값 1이죠? 역시 조건 맞지 않죠? 실행 안 해요. 자, 올라갑니다. i 11 됩니다. 자, 11 되고요. 그럼 또 틀렸죠? 실행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12 넘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 또 12 나누기 3 한 나머지 값 0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또 12 나누기 7 그러면 틀리죠? 에이, 실행 안 해. 실행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13이 됩니다. 자, 그럼 저기 13 되겠죠? 13 나누기 3 하니까 나머지 1 나오네. 에이, 조건 틀렸네. 실행 안 해요. 14가 됩니다. 자, 여기 14 나누기 3 나머지 2죠? 아니죠? 올라갑니다. 15. 자, 그럼 15 나누기 3 나머지 0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5 나누기 7 나머지 1이죠? 조건 틀렸죠? 또 실행 안 해요. 자, 그럼 16. 자, 그 다음에 여기 16 가겠죠? 나머지 1이네. 에이, 실행 안 하죠? 자, 17. 자, 그럼 여기 17. 그럼 나머지 2 되죠? 조건 맞지 않으니까 넘어갑니다. 18로 넘어가요. 자, 18 나누기 3. 오케이. 또 18 나누기 7. 나머지가 0이 아니네. 조건 틀렸죠? 19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 또 이제 19가 되겠죠? 조건 안 맞죠? 넘어갑니다. 20. 자, 그럼 20 나누기 3. 안 맞죠? 넘어갑니다. 21. 자, 21 나누기 3. 그 다음 여기 21 나누기 7. 둘 다 0이네. 드디어 둘 다 0인 게 나왔어요. 조건 둘 다 만족하는 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나온 대로 하면은 안쪽에 이 CNT 플러스를 실행해야죠. 그럼 얘가 카운트가 0 더하기 1을 하니까 당연히 1이 됩니다. 플러스라는 거는 원래 하나씩 증가하는 얘기예요. 이 뜻이에요.
알고 계세요. 그럼 CNT가 1이 됐고, 자, 이제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출력을 하라 그랬어요. 출력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출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결과 출력창에, 출력창에 뜨는 거 뭐라고 뜨는지 이제 찾아봐야죠. 자, 여기 출력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D라고 했죠. 얘는 무슨 뜻이에요? 정수값으로 찍어라 이 뜻이죠. 그러면 %D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CNT가 들어가야지. 첫 번째 %D는 CNT 값을 찍으면 되고, 두 번째 %D는 I 값을 찍으면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곱하기 별이라고 하는 문자열 값을 찍은 겁니다. 문자열. 이 쌍따옴표라는 건 문자열 형식으로 찍으라 이 뜻이거든요. 예, 출력창에 그 값을 출력해야 되니까. 자, 한번 볼게요. 그럼 당연히 여기 나온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CNT는 1이 찍히고, 여기 그 다음 별 기호 들어가 있죠. 곱하기 기호. 1하고 별 찍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D는 I죠. 그럼 21이겠네. 1하고 21 이런 식으로 찍는 거예요. 그 다음 별 또 찍어야지. 자, 여기까지 일단 찍힌 거예요. 조건이 맞는 순간 여기까지 딱 찍혀 들어간다 라는 걸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 부분까지 일단 찍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계속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찍고 나서 그 다음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조건문 실행은 끝났어요. 또 반복문 타고 위로 올라가야겠죠. 자, 이번엔 22가 됩니다. 자, 22. 그러면은 여기 22 나누기 3 했을 때 나머지 1이죠. 아, 이 조건 틀리네. if 함수 실행 안 해요. 자, 23 사이클로 넘어갑니다. 자, 23 나누기 3. 아유, 맞지가 않아요. 사이클 넘어가요. 24. 자, 24. 나머지 0이네. 24. 했죠. 오늘 나머지 3이죠? 조건은 맞지가 않죠? 넘어갑니다. 25. 자, 여기 25 사이클로 해서 나머지 값 구해보니까 틀리죠? 넘어갑니다. 26. 자, 26 나누기 3. 안 되죠? 네, 27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속도가 붙어요. 분석하는 속도가. 자, 27. 안 되죠? 네, 넘어갈게요. 28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8. 안 되죠? 네, 넘어가요. 29. 29. 네, 틀렸어요. 다음에 30. 그러면 30 되겠죠. 오케이. 여기 30 되겠죠. 틀렸죠? 네, 넘어갑니다. 31. 31. 네, 틀렸죠? 넘어갑니다. 32. 32. 네, 틀렸죠? 넘어갑니다. 33. 자, 여기서 나머지 0 나와요. 그 다음 조건 또 따져보니까 33. 네, 틀렸죠? 넘어갑니다. 34. 34. 자, 틀렸죠? 자, 35. 자, 35 비교해보죠. 안 되죠? 네, 36. 36. 여기 맞고, 36. 틀렸죠? 네, 넘어갑니다. 37. 37. 틀렸죠? 넘어갑니다. 다음, 38. 자, 38. 네, 틀렸죠? 넘어갑니다. 39. 39. 39. 틀렸죠? 네, 넘어갑니다. 40. 자, 틀렸죠? 넘어갑니다. 41. 41. 네, 틀렸죠? 넘어갑니다. 42. 42. 42. 오, 딱 맞아요. 이제 둘 다 조건이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력을 해야겠죠? 자, 그럼 여기 아까 찍은 자리에다 이어서 옆에다가 또 출력하는 거죠. 그 다음 찍어야 되는 게 뭐예요? CNT 값이니까. CNT 값이 하나 증가되겠죠? 찍기 전에. CNT 플러스 시켰으니까. CNT가 2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2가 찍힐 거고, 그 다음 곱하기 기호 찍고, 그 다음 I 값을 찍어야 되는 거니까 42가 찍히겠죠? 그 다음 또 별 찍히겠죠? 여기까지 완성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다시 또 반복문 타고 올라가야겠죠? 43이 됩니다. 43. 틀렸죠? 넘어갑니다. 44. 44. 네, 틀렸죠? 45. 45. 네, 여기 45. 틀렸죠? 넘어갑니다. 46. 46. 네, 틀렸죠? 47. 47. 네, 틀렸죠? 48. 48. 여기 맞고, 48. 틀렸죠? 넘어갑니다. 49. 49. 틀렸죠? 50으로 넘어갈게요. 자, 50을 나눈 나머지 값 틀렸죠? 51. 51. 51. 틀렸죠? 넘어갑니다. 52. 자, 52 넘어갑니다. 53. 53. 틀렸죠? 54. 54. 54. 틀렸죠? 다음 55. 55. 네, 틀렸죠? 56.
56 틀렸어요. 57 여기 57 57 네, 틀렸죠. 넘어갑니다. 58 자 58 여기 58 네, 안 맞아요. 어쨌든 자 59 59 틀렸어요. 60 60 60 틀렸죠. 넘어갑니다. 61 61 틀렸어요. 넘어갑니다. 62 62 틀렸어요. 63 하고 64 야, 둘 다 일치하죠? 네, 둘 다 0이랑 같아요. 나머지 값이. 자, 그럼 또 출력해야겠죠? 카운트 하나 증가해야 되니까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당연히 찍어야죠. 3 찍고 별 찍고 그 다음 i 값이 63이죠. 찍어줍니다. 그 별 찍고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 사이클 넘어가야죠. 64가 됩니다. 자, 64 틀렸죠? 넘어갑니다. 65 65 틀렸어요. 자, 이거 조금 더 빨리 돌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깅을 좀 더 속도내게 하기 위해서. 자, 65 틀렸죠? 66 안 맞죠? 67 틀리죠? 68 틀리죠? 69 틀리죠? 70 틀리죠? 71 틀렸고요. 72 틀렸고요. 74 틀렸고요. 74 틀렸고요. 75 틀렸고 76 틀렸고 77 틀렸고 78 틀렸고 79 틀렸고 80 안되고 81 안되고 82 안됩니다. 83 안돼요. 84 여기 됐죠? 둘 다 0이죠. 오케이, 그럼 이거 출력해야겠네. 자, 카운트 이제 4가 됩니다. 자, 네 번째 카운트 한 거 값 찍고 4 찍고 별 찍고 84 찍고 별 찍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속 가볼까요? 85 안되죠? 86 안됩니다. 87 안되고 88 그 다음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안되죠? 100 안돼요. 자, 그럼 101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얘는 범위가 조건이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반복문 탈출을 해야 됩니다. 반복문 빠져나갑니다. 그럼 이제 메인 함수도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 결과는 어떻게 출력이 된다? 이렇게 출력이 된다더라.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디버깅을 하셔야 돼요. 저처럼. 이걸 보시고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 사람 참 무식하게 하네 그러는데, 무식하게 디버깅을 하셔야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정성과 이 정도의 근성을 발휘를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정보처리 기능에서 합격 못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문제까지 일단 분석했어요. 자, 5번 알고리즘 문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메인 함수 안쪽에 있는 세 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코드를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에 이렇게 복사를 떠났습니다. 자, 몇 줄 안 되는 처리지만 상당히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몇 줄 안 된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요. 왜냐면은 함정 요소가 등장해 있기 때문에 곳곳에 여러분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처음에 변수 선언했습니다. A는 1이라고 저장을 했고요. B에다가 뭘 저장하라고 했는데 저장을 하는 게 이 사망연산자 조건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사망연산자라는 조건은 우리 엑셀 함수에서 if 함수랑 똑같습니다. 알고 계세요? 사망연산자가 if 함수 쓴 거랑 똑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엑셀이 참 편리해요. 이런 거 설명할 때. 자, 보시면 이거예요. 이 직역하면 여기 로지컬 테스트죠. 여기 A++가 1보다 크냐 이걸 비교하라는 게 이게 로지컬 테스트예요. 부동어가 들어갔거든. 여기가 로지컬 테스트고 true 자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위의 식이 맞으면은 A+2를 실행하고 조건이 틀리면 A+3을 실행해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ITQ 엑셀이나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나는 시험 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이 사망연산자의 문법이 생소해서 틀린 거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알고 있었으면서도 틀렸다. 그거는 뭔가 내가 알고리즘 분석을 잘못해서 실수해서 틀렸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이 사망연산자가 if 함수 쓰는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 나온 대로 하면은, 오케이. 자, 이거 A1이에요, A1. 자, B는 저장을 하라 그랬는데, 이거 잘 보셔야 돼. 이게 A 뿔뿔이, 응? A 뿔뿔이 있고, 플러스 A가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 지금 A가 현재 1이죠. 자, 이 문구를 처리하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1이에요. 얘는 1이라고. 증가가, 이게 나중에 돼요, 증가가. 이거 알고 계셔야 돼. 처리 먼저 하고 나중에 증가한다. 예. 이걸 알고 계셔야 돼. A 뿔뿔이라는 거는 1 값을 먼저 처리를 먼저 하고 나중에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플러스 A는 플러스 기호가 먼저 등장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2가 되는 거예요. 먼저 더하고 나서 처리해라 이거지. 먼저 더하고 나중에 처리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뜻을 해석하면. 이해되셨죠? 이 개념을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뭐 증가했어요? A++가 지금 저기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구간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1이 1보다 크냐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직역을 하면. 왜? A 값은 현재 1이니까 1인 상태를 유지하고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조건이 안 맞죠? 그럼 얘는 false가 되겠네? 네, false 자리는 뭘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A 더하기 3자리에요. true 자리였으면은 조건이 맞으면은 A 더하기 1을 하라는 얘기고, 조건이 틀렸으면은 A 플러스 3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A 플러스 3을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3을 계산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있지. 1 더하기 3, 이러면 이제 산으로 가는 겁니다. 산으로 간다. 네, 이러면 분석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분석을 잘못한 사례예요, 이게. 이렇게 분석하시면 안 돼. 이렇게 분석하시면 안 돼요. 1 더하기 3이 아니에요. 2 더하기 3이에요. 왜 그런지 이해 못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아까 여기서 처음에 뭐 했습니까? 비교했잖아요, 이렇게. 비교가 끝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응? 이렇게 해서 비교가 끝났으면. 비교가 끝났으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증가를 해야죠. 당연한 얘기죠. 아까 방금도 제가 설명드렸잖아. 처리를 하는 비교가 끝났으니까 그 처리가 끝났으면 어떻게 한다? 1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증가시킨 거잖아 지금 이제. 그러면 당연히 A 값이 증가되니까 여기서 당연히 2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2 더하기 3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3 하시면은 말 그대로 이거 문제 분석 3으로 하신 분들이야. 네, 컴파일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2 더하기 3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가 저장되겠죠, 당연히. B에. 5가 저장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구간 처리가 끝났어요. 자, 출력하라 그랬죠. 네, %D, 뭐 출력하래요? B 값을 출력하라 그러죠. 그럼 B 값은 얼마예요? 5죠. 네, 그렇게 해서 실행 결과 어떻게 된다? 5가 나온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일부러 꼬아서 낸 거예요, 진짜로. 출제자가. 예. 분명히 응시자들 중에 2 더하기 3을 하지 않고 1 더하기 3을 하는 애가 나올 거야. 라는 의도로 아주 교묘하게 A 뿔뿔 여기다 넣었다고. 예. 분명히 이거 실수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씨, 내가 거기서 왜 1 더하기 3을 했지? 2 더하기 3 했어야 되는데. 막 이제 후회를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다음에 나왔을 때는 이런 문제 유형 나왔을 때는 잘 따지셔야 됩니다. 플러스 A인 건지 A 플러스인 건지 정확히 여러분 이거 분석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사망연산자 개념도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5번 알고리즘 문제 분석 끝났습니다. 자, 13번 자바 알고리즘 실행 결과 맞추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클래스 안쪽에 있는 메인 메소드부터 밑에 있는
CAT 관련된 함수 3개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그대로 에디터 창에다가 옮겨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네, 이렇게 붙였어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분석을 해보면 처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 보니까 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CAT 함수를 실행을 하라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게 문법상 지금 보면은 여기 저긴가 들어간 것 같은데 뭔가를 넣은 것 같은데 이게 코드가 제가 아직 완벽하게 좀 복원이 안 된 측면이 있기는 한데 여기 지금 이게 에러가 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 CAT 이거 괄호 넣고 뭐 들어갔잖아요. 여기 처리한 거거든요. 이걸 처리하는 측면으로 지금 간 건데 제가 여기를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어떤지는 제가 알 수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처음에 메인 메서드죠. 원래 프로그램의 시작은 메인 함수부터 시작입니다. 메인 함수. 여러분들 꼭 알고 계세요. 예, 보통 이거를 알고리즘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어떤 프로그램 소스 코드건 일단은 시작 위치는 어디냐면은 메인 함수부터 출발입니다. 여기가 출발 지점이에요. 아시겠죠? 설령 메인 함수가 이 밑에 있다 그래도 이렇게 밑에 있어도 얘는 무조건 코드를 보실 때 여기부터 보는 게 아니야. 어디부터 봐야 된다? 메인 함수를 찾아라. 이해되셨죠? 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메인 함수가 여기는 당연히 뭐 위에 있으니까 그냥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분석할 수도 있죠. 자, 그럼 여기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CAT 함수를 호출을 해서 실행을 하라 그랬죠. 그럼 보세요. CAT 함수 이 세 개 중에 당연히 얘랑 똑같이 모양이 생긴 게 뭔가요? 얘죠, 얘. 제가 지금 블록 잡은 거. 얘를 실행해라 이 뜻이죠. 그럼 이거 실행되면 당연히 결과가 뭐가 찍혀 나오겠어요? 1, 2, 3, 4가 먼저 찍혀 나오겠네. 결과창으로 보면은 지금 CAT 함수를 실행한 거니까 결과에는 출력 결과에는 1, 2, 3, 4가 문자열로 찍혀 나온 거예요. 이건 문자열이에요. 쌍따옴표 된 거.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보니까 여기 또 CAT 괄호 열고 C라는 문자열 값을 여기다가 매개 변수로 넣어서 실행한 거죠.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함수를 지금 보면은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값은 C라고 이렇게 한 이 값은 얘는 매개 변수로 지금 대입한 겁니다.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매개 변수로 얘를 파라미터로 넣었다. 보통 이걸 파라미터라고도 해요. 전문 용어로 이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아니면 인수, 인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수, 인자값, 파라미터 값, 매개 변수로 대입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 지금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자료를 잘 보셔야지. 얘는 정수값이죠.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되려면은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문자값이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가 3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문자를 넣은 거잖아요. 문자열가.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거예요. 그렇죠. 스트링이죠. 스트링. 문자열을 넣은 거니까. 얘가 실행돼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여기 있는 스트링 S 얘가 실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 번째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그럼 실행되고 나면 여기 뭐가 찍혀요? 문자라고 실행되겠네. 그럼 여기 옆에 문자라고 찍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얘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얘는 실행 안 합니다. 얘는 호출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예제에서는. 자, 그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컴파일해서 올리면 나오죠. 네. 1, 2, 3, 4 문자. 그래서 요거 한번 실행하고 그 다음 또 뭐 실행했다? 요거 한번 실행하고. 네,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런 함수를 뭐라 그러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cat 함수, cat, int 함수.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뭐 한 건가요? 지금. 여기 또 cat, string, s, 이런 식으로 하는 함수를 오버로딩이라고 하죠. 오버로딩. 예. 오버로드 하니까 여러분들 그거 생각나죠? 저기 스타크래프트에 저그 유닛. 이게 오버로드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스타크래프트 저그 유닛에서 인구수 증가예요. 인구수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오버로드라고 하거든요. 예. 진짜 그런 뜻으로 오버로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유닛을 더 늘려서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그래서 얘도 보면은 같은 개념이죠. 여기에서 뭔가 살을 붙여서 늘려주고 살을 붙여서 늘려주는 거죠. 맞죠? 함수의 파라미터를 계속 뭔가 변형시킴으로써 추가해줌으로써 살이 자꾸 붙여나고 뭔가 개체수가 증가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게 오버로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니메이션도 그거 있지 않나? 애니메이션 작품 중에 일본 거 애니메이션 작품 중에 오버로드라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실제로 타이틀이. 근데 얘가 뭐 하는 거냐면 증식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그 RPG 게임 주인공이 RPG 게임에서 플레이하던 그 캐릭터로 빙이 돼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자신의 세력을 넓혀나가는 어떤 그런 스토리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제목이 오버로드예요. 증식하면서 점점 늘어나거든. 뭔가 자신의 어떤 통치 영역이 막 늘어나. 그래서 오버로드야.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뭔가 증가를 하는 거구나. 점점 뭔가 증식을 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네. 이게 오버로드구나.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야. 그냥 냅다 책만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진짜요. 이거 유명한 애니메이션이라서 알아. 요즘 사람들은. 네. 자, 아무튼. 이 스타크래프트 오버로드를 모르면은 간첩 소리 들어요. 네. 자, 아무튼. 네,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오버로드예요. 네. 기왕에 한번 캐릭터 한번 검색해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보세요. 애니메이션. 오버로드 2기. 검색해보자. 여러분, 이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네. 이 애니메이션 타이틀이 오버로드거든요? 이게 왜 오버로드냐면, 진짜, 물론 원래 철자는 틀려요. 철자가 원래 이게 맞지가 않아. 우리가 말하는 오버로드라는 개념은 사실,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오버로드는 이거예요. 오버로드. 물론 원래 이 철자가 맞는데, 제가 왜 굳이 이걸 빗대서 설명한 거냐면, 맥락이 비슷하니까. 그래도 단어의 원래 본질은 그 철자는 다르지만, 단어 철자는 다르지만, 원래 오버로드라는 게 말 그대로 이 인구수 증가 확장 개념이거든요. 확장 개념. 근데 이 확장 개념이 마침 이 애니메이션 작품에서도 똑같이 들어가거든. 왜냐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서 넓혀나가는 스토리거든. 그러니까 오버로드야. 같은 맥락인 것 같아. 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약간 어거지로 이은 감이 있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람 융통성이 있어야죠, 당연히. 맞잖아요. 응? 이거 진짜 모르면 말이 안 된다니까? 그래, 자, 그러면 그나마 같은 맥락으로 갈 수 있는 저기 스타크래프트 오버로드 한번 검색해봅니다. 스타크래프트에 오버로드 유닛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버로드예요. 얘가 인구수 증가를 담당한다고. 이거가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좀 자세히 확대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얘가 오버로드인데 이게 오버로드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이 인구수 증가 역할이에요. 얘가 제어 사용, 제어 제공 해가지고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확장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아, 이게 오버로드라는 개념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C 언어 알고리즘 실행 결과 맞추기입니다. 매스 헤더 파일이 쓰였어요. 매스 헤더 파일이 쓰인 이유는 거듭 제곱 함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 제곱 함수와 세일이라는 이런 함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수학 함수 라이브러리가 탑재되어 있는 매스 헤더 파일을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매스 헤더 파일부터 해서 여기 메인 함수까지 한번 제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좀 불러와야 돼요. 잠깐만요. 비주얼 스튜디오 불러오겠습니다. 네. 자, 여기다 한번 실행을 해보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디파인이 등장했죠. 디파인은 뭐예요? 디파인. 여러분들 디파인 알고 계셔야 돼요. 디파인이라는 거는 상수입니다. 상수예요. 상수. 네, 상수라고 하는 거는 뭔가 고정된 값을 정할 때 그때 쓰는 게 상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표적으로 나온 대로 파이는 3.14다. 그렇게 쓰자고 약속했잖아요. 수학자들끼리. 맞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는 3.14죠. 근데 m 언더바 파이라고 이름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상수는 보통 대문자로 보통 쓴다라고 관행적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메인 함수 진입합니다. 출력을 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그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01F 0LF죠. 0LF 0LF입니다. 이게 1이랑 L이랑 엇갈릴 수 있는데 0LF예요. 굳이 이제 좀 표현을 하자면 뭔 소리냐면 소수점 이하는 찍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이거 정수로 표현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게 LF라고 하는 것은 롱 플롯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그 더블입니다. 더블. 우리가 알고 있는 더블 타입 있죠. 실수 값을 찍기 위한 더블 타입의 롱 플롯이라고 우리가 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포맷으로 찍을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거듭 제곱이 등장이죠. 거듭 제곱. 여러분들 거듭 제곱 엑셀 함수에도 있어요. 거듭 제곱은 엑셀 함수에도 있어요. 이걸로 또 공부할 수 있거든. 파워예요, 파워. 파워. 여기 적혀 있잖아. 거듭 제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의 3승이다. 그럼 8이죠. 당연한 얘기죠.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한 거니까. 맞죠? 이런 개념이 거듭 제곱이죠. 자, 그러면은 볼게요. 여기 뭘 거듭 제곱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나와있죠. 2는 맞아. 2에다가 뭐를 거듭 제곱하라, 거듭 제곱 표시 보통 값 표시 문자 쓰거든요, 이거. 값 표시 문자, 뿔기호 문자 이렇게 쓰는데, 뭘 하라 그랬냐면, 세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것도 세일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아니, 세일이 뭐야? 자, 여기도 나와 있어요. 세일 함수가 여기 엑셀에도 있어요. 이게 세일링 매스라고 해서, 이게 세일이야. 이 애가 말 그대로 여기도 지금 설명이 나와 있죠. 세일링 두 개가 있는데 이건 이제 고전 함수다 그런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절대값을 올림한다. 뭐 올림한다. 이런 뜻을 써요. 올림.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무슨 함수예요? 올림 함수가 된다. 올림.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쓰는 올림 함수가 하나 더 있죠. 라운드업인가 제가 알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엑셀에서 라운드업 해볼까요? 라운드업. 올림. 이거 올림이거든요. 같은 뜻이에요. 올린다는 얘기예요. 강제로 올림.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되는 게 반올림이 있고 올림이 있죠.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림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엑셀을 웬만하면 잘 다루시는 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그 정보처리 기능사에서 등장하는 수학 함수들이 엑셀에서도 쓰이는 함수들이 대다수 중복이 되거든요.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함수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함수 단어 뜻 정도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 라운드예요. 반올림은. 내림은 라운드 다운이죠. 이렇게 됩니다. 엑셀에서는 이렇게 써요. 근데 C 언어에서는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거는 어쨌든 올림 처리 함수가 뭐다? 라운드업과 같은 개념인 세일 함수를 쓴다. 그러면은 자 실제로 세일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m 언더바 파이를 넣었단 말이죠. 3.14예요. 그러면은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다가 세일
자, 세일링 매수를 만약에 열었어요. 얘로 한번 해볼까? 그래, 여기다 한번 해보자. 자, 3.14를 올림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여기는 올림하려는 수의 배수인데, 배수는 지정할 필요 없어요. 안 쓰니까. 얘도, 뭐, 모두 해가지고, 뭐, 실제로 소수점짜리 수가 뭐,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뭐, 올림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3.14가 강제로 4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세일 함수예요. 이렇게 쓰는 게. 그러면은 당연히 3.14를 올림 처리하니까 얘는 4가 나오겠네. 그러면은 2의 4승이 되겠네. 맞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2의 4승이면 거듭 제곱하면 얼마야? 2의 4승. 16이 되겠네. 그렇게 되겠죠.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16 나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니까, 이걸 이제 굳이 엑셀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된 거지. 세일링을 여기다가 이제 해놓은 상태에서 거듭 제곱을 적용한 거예요. 이 세일 함수를 적용한 3.14 적용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거듭 제곱을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거듭 제곱을 하는 거니까, 2에, 세일링 제곱승, 세일링 승, 이렇게 된 거지. 2에 4승이 된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16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16이 정답이 된다. 네. 그리고 원래 파워 함수가 제가 알기로는 그 저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얘가 원래 실수값이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드리면, 원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정수로 나온 것 같다라고 뭐 사람들이 제보를 해주셨는데, 원래 파워 함수의 사용법을 기본 전제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얘가 이게 실수 처리거든요, 원래. 예. 이 C 언어에서 파워 함수는 원래 이렇게 넣어야 돼요. 2.0. 소수 단위로 넣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수로 찍으려 하면 이게 안 찍히더라고. 하여튼 뭐 인트 테스트 편한 타입 테스트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냥 임의대로 이건 처리해서 보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봐주세요. 예. 원래 파워 함수는 실수 단위로 처리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사용자가 컴퓨터와 정보를 쉽게 교환하고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아이콘 등과 같은 요소를 이용한 인터페이스. 대표적으로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이 기반에 속한다. 바로 뭐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 그래서 GUI가 정답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는 다 그래픽 기반입니다. 마우스로 뭔가 클릭하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뭔가 동작하는 거를 GUI라 그래요. GUI. 네. 시각적으로 막 그림 형태, 창이 막 뜨는 거, 이런 효과를 이제 GUI라 그러고요. 반대로 CUI가 있어요. CUI.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도스 창. 여러분 도스 많이 얘기하죠? 도스. 네, 도스예요, 도스. 커맨드 프롬프트 딱 띄우는 거거든. 여기다 CMD 딱 이렇게 하면 이게 도스야. 얘는 글자밖에 안 떠요. 멋대가리가 없어요. 그 그림이 없거든. 그냥 글자에 넣은 냅다 명령어 쳐서 입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CUI예요. 문자 기반 동작 방식. 응? 문자 기반.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글자만 이용해서 운영체제를 동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리눅스, 유닉스, 뭐, 파이썬도 아마 여기에 속한다고 봐야겠죠? 커맨드 창이 비슷하게 띄어서 하니까. 하여튼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뭐다? CUI다. 이해되셨죠? 파워쉘도 여기 들어갑니다. DB로 여러분들 쓰시는 파워쉘 있죠? 이것도 커맨드 창이니까 CUI를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GUI. 다음, 16번.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소스 파일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꾸어주는 존재다.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실행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 저급 프로그래밍 언어, 예를 들면 뭐 어셈블리 언어라든지 오브젝트 코드, 머신 코드로 변환해 사용하는 게 뭐다? 컴파일러다. 사실 이것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두 가지 용어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원래 컴파일러의 역할이 뭐냐면요, 이걸 우리가 번역가라고 보통 직역을 하거든요. 번역가가 실제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가 이 작품 만든 원작자가
영어권 국가에 사는, 영어권 사용하는 국적을 가진 작가죠. 외국인 작가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게 원문이 뭘로 작성되어 있어요? 원문이 영어로 작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읽을 수 있어요? 물론 영어 잘하시는 분들, 뭐 토익 전공자라든지 토플 전공자, 하여튼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있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가 표준입니까? 한글이잖아요. 언어를 사용하는 게 맞잖아요. 한글인데, 아니 이거 영어 단어가 적혀있으니까 못 읽겠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당연히 번역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편하게 한글로 읽을 수 있게 번역을 하는 번역가가 있겠죠. 번역가를 통해 번역본이 국내에 출판이 되겠죠. 한국 국내에 재출판되는 이런 경우 우리가 경험을 했을 거란 말이죠. 하여튼 뭔가 외국 작가들이 쓴 책을 그 나라 언어인데, 원래 원문은 영어나 뭐 그 나라 언어인데 이걸 한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그 상황에 맞게 번역하는 사람, 이걸 통번역을 하는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통번역가, 그래서 컴파일러 그러거든요. 그래서 컴파일러라는 특징이 바로 이 통입니다. 통. 말 그대로 소스 코드 전체를 한 번에 번역합니다. 한 번에 쭉 번역하고 틀린 부분을 다 잡아내요. 이게 바로 컴파일러의 역할이에요. 이걸 컴파일러라고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C어로 컴파일러가 그렇게 동작하거든요. 그럼 얘에 대해서 다음에 나왔으니까 다음에 또 그런 문제 나올 수 있겠지. 인터프리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인터프리터가 나올 수 있다니까? 인터프리터가, 이것도 여러분 개념 알고 계셔야 돼.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통역관이라고 얘기해요. 통역관. 그럼 통역을 하는 사람은 보통 어떤 식으로 통역하냐면, 예를 들어서, 자, 뭐, 기업의, 대표자끼리 만났어요. 뭐, 어떤 그 회담 같은 걸 가져요. 그러면은, 뭐, 정상회담이나 뭐, 하여튼 기업끼리 뭐, 회의 같은 거 해가지고, 뭐, 협약식 뭐, 이런 거 행사 만약에 해. 그럼 만약에 자기가 언어가 좀 부족해서 통역사를 옆에 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뭐, 한마디 이야기한 거. 통역사가 대신 전달해주죠. 네. 그러니까 그 마디 한마디 던질 때마다 그걸 통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줄 단위로 통역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줄 단위로 통역하는 게 실제로 동작되는 언어 프로그래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비주얼 베이직인가? 굳이 빗대서 설명하자면, 비주얼 베이직이 원래 지금 제가 사용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 비주얼 베이직이 이것도 탑재가 원래 돼 있는데,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는 게 엑셀에서도 여러분 쓰거든요.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은 줄 단위로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드가 만약에 이런 게 있어. 뭐 if 한 다음에 뭐 실제로 뭐라고 할까? 카운트가 아니다. CNT가 뭐 3이랑 같으면 then 이렇게 나가거든. then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어떤 처리를 한단 말이죠. CNT 뭐 플러스 1. 그 다음에 CNT는 CNT 플러스 1일까? CNT는 CNT 플러스 1. 그 다음에 뭐 else 해가지고 여기는 뭐 CNT는 CNT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한단 말이에요. 코드를 짤 때. 그럼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해당 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나머지 밑에 코드들은 아예 거들떠도 안 봐요. 이게 인터프리터의 특징이에요. 여기 이제 뭐 더 들어갈 수 있겠지. else if 해가지고 막 맞나? else if 또 뭐 else if 하고 여기 else 들어가겠죠. if문 보면은 실제로 비주얼 베이직은 대략 이런 식으로 짜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CNT는 CNT 뭐 플러스 2 CNT는 CNT 플러스 3 뭐 이런 코드가 있어. 또 CNT는 뭐 그냥 영어로 이렇게 해라. 이런 코드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문법이 뭔가 틀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이 나머지 줄은 어떻게 한다?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예. 나머지 줄은, 나머지 코드들은 그냥 통역을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인터프리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두 가지 특징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번에 컴파일러가 나왔으면 다음에는 분명히 인터프리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항상 그 같이 등장했어. 진짜로. 예.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17번. 자, SQL문 빈칸에 들어갈 명령어 맞추기. select 검색해라. 그래서 잡이라고 하는 어떤 필드를 검색할 건데, 근데 뭘 하는 거예요? 검색하면서 개수를 세라 그랬죠. 카운트. 개수를 세라. 그래서 전체 레코드를 개수를 세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자, 셀 건데 여기 보니까 이제 CNT 이렇게 이름으로 이렇게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거를 어디서 찾아라? EMP 테이블, 사원 테이블에서 뭐 찾아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개수를 셀 건데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 있네. 뭐 디팔트 넘버, 뭐 부서 번호가 10번, 20번, 30번에 해당되는 레코드를 뭐 검색해라 이렇게 조건을 제시한 거죠. 조건. 그러니까 where가 들어가야 돼요. where 1번장이면. 그래서 select from 다음에 무조건 where가 나오잖아. 실제로 보면 select from where, select from where. 이거 아마 반복해서 외우시는 분들 있을 거야. 1번이 where 자리고요. 그 다음 얘가 이제 2번 자리 여기는 뭐냐면은 그룹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룹화. 여러분들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보신 분들은 아마 그룹화라는 그 예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같은 그 계열에 속하는 것들을 그룹화를 시키죠. 물론 원래 데이터 정렬도 하지만, 그래서 그룹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룹바이라는 명령을 여기서 쓰이는 거고요. 그럼 그룹화를 하는데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룹을 한다고 해서 그냥 그룹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룹화라고 하는 것도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할 거냐고 해서 having이라는 게 등장해요. group by having, group by having 이렇게 외우시죠. 그럼 무슨 조건이에요? 개수가 2개 초과하는 거, 즉 3개부터 대상으로 검색을 하겠다 이 뜻이죠. 그룹화를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where, 그 다음 group by having. 예. 이거는 자주 등장하는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SQL문 명령어의 문법을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자, 18번. 유닉스 파일 출력 명령어로 파일들을 연결하고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다. 우리가 주로 그 연결한다라는 표현이 이게 엑셀 함수에도 단어가 있거든요. 그 케이트네이트라는 게 있어요. 콘케이트네이트. 콘케이트네이트가 맞을 거야. 콘케이트네이트. 예. 여기 보시면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이 CAT 있죠. CAT. 얘를 잘 보셔야 돼. 이 단어를 줄인 거거든요. 케이트네이트라는 게 바로 이 조인이라는 개념, 연결시킨다라는 개념과 이 일맥상통합니다. 예. 연결시킨다. 조인한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이게 콘케이트네이트에서 CAT예요. CAT. CAT. 이렇게 쓰입니다. 네, 이런 단어로 쓰여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는 정답이 뭐가 된다? CAT가 정답이다. 아, 케이트네이트를 줄임말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번 알고리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알고리즘인데 한번 분석을 해보죠. 한 줄씩. 제가 메인 함수 안쪽에 있는 것만 그대로 가져와서 이클립스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알고리즘 실행 결과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실행 결과 확인하면 오늘은 화요일 이렇게 찍혀 나와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아마 이게 띄어쓰기가 돼 있었나봐요. 이렇게 한 칸 띄어야 되죠. 네, 한 칸 띄어 있는 상태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화요일 나오죠. 자,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배열 부분. 자, 배열을 나오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요? 배열 등장하면 딱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네? 배열이 등장하면 일단은 여러분 연습란에다가 배열칸을 만들어야죠. 당연한 얘기죠. 네. 여기다 배열칸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배열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실제로 이렇게 되겠죠? 자, AR란인데 배열로 선언하는데 인덱스 자리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인덱스 가죠? 원래 0번부터 출발입니다. 원래 알고 계세요. 5번 몇 개요? 월화수목금토일 7개네. 네. 0부터 6번지까지 이렇게 인덱스가 잡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용했던 변수가 뭐예요? CNT네. CNT 변수 하나 또 선언해야 되겠네요. CNT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CNT 자리. 그 다음 여기 이제 각각 들어가는 문자열도 넣어야 되겠네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자열 타입을 쓴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자열 값이 각 배열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CNT는 초기 값을 1로 설정했어요. 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 또 이제 해야 되는 게 뭔가요? 보니까 i를 0부터 출발해서 7보다 작을 때까지 0부터 6까지 1씩 증가하는 사이클을 했네요. 그럼 i 변수 하나 여기 선언했으니까 i 변수 여기 해야겠죠? 0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야 되는 게 뭔가요? 여기 보면은 조건문이 등장했어요. 조건문 등장했으니까 이건 조건이 반복문 조건이 맞을 때 얘는 계속 조건문 따져야 되고. 자, 그러면 일단은 i는 0이니까 7보다 작죠. 맞죠? 7보다 작아요? 그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if문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 실행하게 되면은 i%3 그래서 i를 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i 여기 값. 네. 그 다음에 퍼센트 MOD 연산. 그 다음에 여기에 3으로 나눈 거죠. 자, 그러면 MOD 연산 처리 해볼게요. 요거 나누기 3을 한 나머지 값이 얼마냐? 그러면 0이 나오네요. 네, 맞죠? 0 나온 거예요. 아, 그러면은 여기 나온 대로 0 나누기 3을 한 나머지 값이 0이다. 그럼 0이랑 같죠? 아, 0이랑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0이랑 같으니까 안에 있는 거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브레이크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예, 빠져나감으로 해서 이 반복문을 탈출하는 겁니다. 브레이크 하는 순간 얘를 탈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얘를 탈출을 하게 되는데 탈출하고 나면은 실제로 여기로 넘어가야네요. 출력합니다. 오늘은 이라고 찍고 오늘은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연결자 플러스 붙였죠. 그러니까 AR란의 카운트 값을 찍으라고 했으니까 AR란의 카운트는 얼마예요? 배열에서 여기 지금 배열이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1번 값이죠. 카운트가. 그럼 1번이니까 화요일이 지키겠네. 네, 그래서 화요일이라는 문자열을 여기다 찍어준 거죠. 네, 이게 정답이 나온 겁니다. 금방 끝났죠, 분석? 아니, 왜냐면 빠져나가라 그랬거든. 진짜요. 이거 그냥 한 바퀴밖에 안 돌아요, 얘는. i가 0일 때 0 나누기 3 했어. 나머지가 0이야. 반복문 탈출해. 끝이에요. 반복을 여러 번 돌릴 필요가 없어요. 왜? 벌써 조건이 맞아서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기 CNT도 동작 안 해요. CNT도 동작 안 합니다. 그냥 초기값 선언된 1번 해가지고 AR란의 1번지인 화요일 값을 그대로 찍으면 끝나는 알고리즘이에요. 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나왔다. 됐습니다. 자,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실행 결과 맞추기. 자, select 검색을 해라. 그래서 뭘 검색할 거냐? 회원 테이블의 성명 필드. 이거 여러분 뜻 잘 알고 오셔야 돼요. 회원 테이블이니까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뒤에 나오는데 대여점 그러면 대여 테이블에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제가 잡은 부분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회원 테이블에 성명을 검색하고 얘 하나 검색해야 되고 그 다음 회원 테이블에 전화번호죠? 그럼 요거네요. 그러니까 얘랑 성명과 전화번호를 검색을 하는데 어디에서 검색해라? 회원 테이블과 대여 테이블 두 개에서 검색해라 이거죠. 두 개의 테이블을 검색 대상으로 잡아라 이 뜻입니다. 왜요? 조건입니다. 회원 테이블의 회원 번호가 여기 있는 회원 번호가 이거죠. 이 회원 번호가 대여 테이블의 회원 번호가 그럼 여기랑 같은 거를 일단 찾아야 되는 거죠. 맞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씩 따져볼까요? 자, S02에 해당되는 거. 여기 있네. S02 여기 같죠? 맞죠? 예, 이 S02라는 거가 같은 걸 찾았고, 그 다음 조건이 하나 더 있죠. AND가 등장했어요. 예, 대여 테이블의 테이프 번호. 그럼 얘죠. 예, 그 테이프 번호 값들이 있는데, 그 중에 T3인 거. 자, 그러면은 둘 다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둘 다. 여기에 S02가 있어야 되고 그 S02 값이 여기에도 존재해야 되고 근데 그 대여 테이블 안에 S02에 있는 상태에서 테이프 번호도 뭐랑 같아야 된다? T3이어야 된다. 그러면 S02는 보니까 테이프 번호가 T4니까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럼 이 사람 거 제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동국이라는 사람의 회원번호는 S03인데 S03이 여기 있네요? 네, 있어요. S03이 두 개나 있는데 어쨌든 보니까 S03에서 또 T1도 있지만 T3도 있어. 그럼 얘는 틀렸지만 얘는 조건이 해당이 되죠. 맞죠? 그럼 결국에는 이 사람은 해당이 되는 게 맞네? 왜? 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상이 되는 게 맞아요. 이동국이라는 사람은.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뭘 뽑아내요? 조건이 맞으면 여기 나온 대로 이름하고 전화번호 뽑아내야죠. 그럼 이동국 333333이 나오겠네 처음에. 맞지? 그거 첫 줄 나왔죠 결국.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검색해볼게요. 여기서 S05 여기 있어요? 없어요. 이거 대상이 아니야. 제껴. 자, S04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오케이, S04 있어요. S04인데 얘가 T3이네? 그럼 맞네? 오케이. 그러면 얘도 대상이 되겠네? 박창순 가져오죠? 그 박창순 여기 나오죠. 오케이. 전화번호랑 같이 나왔어요. 다음. S01. 자, S01 여기 있죠? S01 있어요. 그래도 또 T3이야. 조건 둘 다 맞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이동국 나와야겠죠? 근데 이 사람의 이동국은 뭐예요? 전화번호가 다르죠? 111에 1111.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동명이인이란 얘기겠죠? DB에서는 중복이 발생될 수 있어요. 중복을 최소화하는 건 맞는데 그 두 사람이 이름이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전화번호 같은 거를 추가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다르니까 이 사람 이동국은 111에 1111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 정답에서는 이렇게 정답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흐름을 따라서 잘 보셔야 돼. 같은 게 있고, 조건이 둘 다 만족을 하느냐. 그래서 이 AND 개념, OR 개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필기에서, 전자계산기 일반 과목에서 여러분들 AND 게이트, OR 게이트 공부한 게요. 그게 필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기에서도 이렇게 응용 문제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개념을. 그래서 여러분들, 집합 과목에 해당되는 AND, OR, NOT, 그 게이트 연산 있죠? 그 개념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정보 처리 기능사를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0문제 분석을 다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좀 합격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시험 공부하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 자료는 다음에 또 시험 2회차 기능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제가 영상 이거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야겠다고 했을 때 수시로 시간 날 때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정보처리 기능 의사가 NCS 주관식으로 출제되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득하고 나서 언제 어디서 써먹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 필수 소양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뭐 2번, 3번 떨어진 거? 에이,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10번 떨어진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런 사람도 봤기 때문에, 몇 번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거 좀 어려운 시험이에요. 예, 어려운 시험인 거 맞으니까, 차분히 공부를 하나하나씩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3년도 1회차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20문제, 분석을 해봤습니다.